자, 그럼 이제 이어서 마지막 마케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영활동이요. 그리고 경영활동에 이어서 마케팅도 같이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조금 전 시간에 G 매트릭스가 제품 경쟁력과 그리고 시장 매력도에 따라서 고, 중, 저로 나눠가지고 총 9개의 매트릭스 요소들을 만들고 그에 따른 전략들을 세울 수가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옆에 뭐 사업이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제품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제품 1, 2, 3, 상품 1, 2, 3 해가지고 이쪽은 매출액 그리고 하나는 시장 점유율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 포지셔닝을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 포지셔닝에 따른 A라는 제품은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겠다. B라는 제품은 어떻게 할 거다. 이런 내용들을 시사점에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사점과 그를 여기 G 매트릭스에 표시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시사점을 어디다가 이 BCG 매트릭스에 표시를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략 과제를 A, B, C 요거로 전략 과제로 삼겠다. 이렇게 쉽게 말해 사업계획서라든가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정리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아셔야 돼요. 뭐 BCG 모형이 뭐고 G 매트릭스가 뭐다. 이건 좀 아셔야 됩니다. 수학 분석은 당연히 계속 나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은 경영 전략의 개요인데요. 초반과 후반으로 나눠져요. 초반과 후반으로 나눠져서 초반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창업 초기나 마찬가지죠. 창업 초기에는 전문적인 제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장을 공략해야 되고 특히 시장으로 따지면 국내 또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다각화시키고 그 제품의 파생 제품을 만들고 그러면서 해외로까지 진출하는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확대해 나가 당연한 얘기죠.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본원적 경쟁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요 내용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원적 경쟁 전략은 첫 번째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게 그 5포스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정리해 드릴게요. 본원적 경쟁 전략은 일단 가로축은 뭐예요? 가로축은 전략이 들어갑니다. 가로축은 전략. 이게 본원 전략이죠. 본원적 전략인데 본원적 전략은 뭘로 나눠져요? 세 개예요. 뭐뭐뭐. 원가 중심 전략. 그러니까 전략 중에 제일 중요한 전략이 그거죠. 난 낮게 할 거야. 난 가격이 더 싸. 이런 전략. 무식한 전략인데. 이런 전략. 그리고 차별화 전략. 그렇죠? 그다음에 집중화 전략이라고 있어요. 나는 어떤 하나의 그 시장, 하나의 제품으로 쭉 밀고 가겠다. 집중화 전략.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게 본원적 전략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본원적 전략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본원적 전략 세 가지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엔 세로축. 세로축은 뭐예요? 5포스예요. 5포스. 포스. 예, 5포스입니다. 5포스는 뭐뭐뭐뭐뭐? 예, 경쟁 정도. 그 다음에 잠재적 경쟁자. 그 다음에 이건 시장 내에 있는 경쟁자. 그 다음에 잠재적 진입자가 있을 수 있고, 공급자도 나한테 힘을 미칠 수 있고, 구매자도 당연히 나한테 힘을, 대체자. 이렇게 되죠? 대체제. 이렇게 5가지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산업 경쟁자에게 원가 중심 전략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무슨 낮은 원가로 경쟁력, 우위 다짐, 그죠? 이렇게 하고요. 예를 들면 잠재적
진입자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것도 원가 중심 전략이면 어떻게 돼요? 원가 우위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된다. 그렇게 되고, 만약에 잠재적 진입자에게 차별화 전략이라면 차별화 전략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결국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거야. 그래서 이기든가 브랜드 충성도 또는 제품을 차별화해서 경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내용들에 따른 요 본원적 전략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쓸 수 있게 해놓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는 이렇게 되듯이 몇 가지예요? 3, 5, 15, 15가지 전략 방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게 틀린 게 예를 들면 그렇죠. 산업 내 경쟁자한테 원가 중심 전략이라는데 예를 들면 차별화로 유지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차별화라는 거는 원가가 높아야 돼요. 아니, 뭐죠? 원가로 이기면 안 돼요. 예, 가격은 훨씬 더 높아야죠. 그죠? 그렇게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경영 전략은 예를 들면 제품 차별화 정도는 당연히 낮겠죠. 그렇죠. 원가 부위는 무조건 깎는 거야. 깎는 거고 시장 세분화도 낮겠죠. 그리고 주 핵심 역량 대상은 누구예요? 품질 관리 같이 어떻게 보면 관리 체제예요. 제조와 자재를 아주 그냥 쪼야 돼. 한마디로. 그래야지 원가 우위 전략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차별화 전략은 어때요? 제품을 차별화시키는 거 당연하고 시장 세분화도 되게 세분화시켜서 한쪽 면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중화 전략 같은 경우에는 시장 세분화는 로우, 그 다음에 제품 차별화는 로우와 하이 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만 보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요건 적어야지. 전략 관련해 가지고 집중도가 낮은 산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집중 전략을 사용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집중도가 높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저기 좀 성숙 사업이죠. 집중도가 높은 경우에는 원가 우위, 그 다음에 차별화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기 사업은 집중 전략을 이용해야 되고요. 초기 사업은 집중도가 낮은 사업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고 아니면 성숙기 사업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도가 높은 산업으로 생각해서 원가 우위라든가 차별화 전략 이런 것들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경영 전략 개요. 이거는 그러니까 차별화 전략이나 집중화 전략은 언제 수익률이 높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낮을 때 하는 거고요. 원가 우위 전략은 언제예요? 시장 점유율도 높고 그리고 성숙됐을 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경영활동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은 한번 쭉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저기서 주로 아셔야 되는 건 수합 분석, 그다음에 G 매트릭스, BCG 매트릭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본원적인 그 경쟁 전략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빨리빨리 할 게 많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케팅 전략입니다. 마케팅. 자, 이 마케팅 전략에서도 중요한 부분들만 좀 다루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이나 이런 거는 일단은 정의는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마케팅의 정의 또는 개념 숙지 해놔야 돼요. 아시겠죠? 마케팅이랑 개인과 집단이 어쩌고저쩌고 피터 드러커. 그 다음에 요런 건 시험 문제 나요. 네. 써줘야겠다. 혹시나 모르니까. 피터 드러커
브로커의 마케팅 개념 숙지. 네, 시험 문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겠어요? 이렇게 쓰고 이건 누가 만들었나 해서 피터 드러커, 뭐 슌페터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전략적 마케팅은 뭔가 제품 시장을 결정하고 그 제품 시장을 세분화해 어쩌고저쩌고. 예, 뒤에 나옵니다 이제. 자, 먼저 전통적인 이것도 나와요. 맞아. 전통적 마케팅과 현대 마케팅의 중심 이동. 어떻게 되냐? 처음엔 뭐가 돼요? 일단 생산. 그러니까 생산이 뭐예요? 원가, 규모 위주의 마케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제품 중심, 차별화 위주 마케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엔 판매. 예, 더 발파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판매가. 이게 영업 중심이고요. 영업에서 조금 발전해서 뭘로 하죠? 이제 마케팅 중심. 고객 마케팅 중심. 사업 모델 중심. 그 다음에 관계 지향성. 이게 뭐냐면 고객 관리예요. 고객 관리 위주로 마케팅이 넘어가고 있고 지금은 어디? 사회 지향성. 그래서 CS라고 그러죠. 사회적 환원. 예. CSR. 정확하게 CSR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마케팅의 중심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써놓은 경우도 있겠죠. 예, 문제로. 그래서 제일 처음엔 생산이라든가 이런 거가 중시됐고요. 제일 처음에 마케팅이. 두 번째는 제품 위주, 그러니까 차별화 위주, 기능성 위주로 바뀌었고요. 세 번째는 아무리 좋은 제품도 안 팔리면 안 되니까 영업 위주로 바뀌었고요. 마케팅이. 그 다음에 마케팅 중심, 고객 중심의 영업행위. 예, 그걸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지향형. 그냥 푸시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 관리를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서 관계지향형. 그 다음에 사회지향형. 사회에 환원을 해야지 사업가가 뭔가 되게 지속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CSR을 강조하는 마케팅이 요즘에 와서 최근에 도입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건 뭐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넘어가고 시험 문제 안 나는 건 이런 것도 넘어갈게요. 자료 수집, 시청 환경. 이건 나오겠네요. 자, 마케팅 수립 절차예요. 수립 절차. 마케팅 수립 절차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 자료 수집. 시장조사죠. 조사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먼저 자료 수집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환경 분석. 그래서 이 환경 분석은 뭘로 나눠져요? 파이브 포스. 다시 한번 이제 슬슬 나오죠, 이런 거. 배운 거. 파이브 포스 또는 스왓 이런 걸로 분석이에요. 스왓. 스왓으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을 규모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고객 분석을 해야죠. 고객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이런 단계는 아셔야죠. 예, 이런 단계는 시장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환경 분석, 그 다음에 파이브 포스 스왓 분석, 예, 이게 외부 내부 환경 분석,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시장이 얼마나 큰지, 그 고객이 누군지 이런 거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략적 창업 마케팅은 한번 읽어볼게요. 기업 비전을 기초로 해서 마케팅 조사를 통하여 제품이나 서비스 시장을 먼저 선택하고 그 시장을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해서 표적 시장을 결정하고 포지셔닝하며 제품 가격 유통 촉진 등의 마케팅 미스 요소를 관리하는 활동을 뭐라 그런다? 예, 전략적 창업 마케팅이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전략적 창업 마케팅의 개념. 보통은 개념을 주관식으로 내지 않고
이걸 쭉 적고 어떻게 할까요? 이게 뭔가 했을 때 선생님들이 답을 전략적 마케팅이라고 쓰면 되겠죠. 선택하면 되겠죠. 자, 이 전략적 마케팅은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비전이 빠지면 안 돼요. 처음이 1번이 비전. 비전. 아시겠죠? 비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마케팅 조사. 이게 바로 뭐예요? 환경 분석이에요. 환경 분석. 내외부 환경 분석. 그래서 거시 환경, 미시 환경이 5포스고, 그 다음에 내부 그 환경 분석이, 내부 환경 분석이 수압 분석 중에 예, 뭐예요? SW 분석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비전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고, 그 다음에 개념이 여기 두 번째고. 자, 마케팅 조사가 끝나면, 환경 분석이 끝나면, 그 다음 뭐래요? 예, 마케팅 조사 중에 뭐가 돼요? 포지셔닝. 세 번째가 포지셔닝 전략 수립인데요. 이거 하려면 뭐예요? 먼저 목표가 잡혀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세분화돼야 되고, 이 시장 목표가 잡힌다는 소리예요. 여기는 시장 목표가 잡히고 시장 세분화가 돼야 되고, 표적 시장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포지셔닝이 되는 거예요. 포지셔닝. 나는 어떤 위치로 내 제품을 런칭시킬 것인가? 런칭 전략이에요. 자, 이렇게 시장이 설정이 되면 네 번째로 가야 되는 게 포피, 포피, 이거 포피라고 그러면 알아둬야 돼. 포피 플러스 이것도 다 P네. 3P. 네, 이렇게 됩니다. 이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4P가 뭐고 3P가 뭔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마케팅 믹스입니다. 마케팅 믹스가 4P와 3P인데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전략적 창업 마케팅은 비전과 마케팅 조사와 포지셔닝, 그 다음에 마케팅 믹스를 통해서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뭐 이런 거 다 넘어가고. 자, 마케팅은 비전을 세워야 되는데요, 먼저. 비전은 크게 또 네 가지로 나눠지네요. 자, 비전은 뭘로 나눠져? 처음에 1. 최종 미션이 있을 수가 있고요. 미션 뒤에 비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비전에 따른 전략이 짜여지고, 그다음 실천 과제가 짜여지고, 마지막으로 실행 계획이 짜여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략 밑에 실천 과제 밑에 실행 계획이 만들어진다.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 비전에 대한 어떤 단계를 한번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마케팅 환경 분석. 두 번째가 이제 분석이죠. 마케팅 환경 분석. 환경 분석인데, 환경 분석은 어떻게 한다? 예, 보통은 예, 외부 환경. 외부 환경이 뭐예요? 예, 패스트라고 표현합니다. 패스트 분석.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패스트 분석. 그 다음에 3C 고객 분석. 3C 이것도 내부 환경 분석. 고객, 경쟁자, 그다음에 자사 이렇게 표현할게요. 세 개, 커스터머, 컴페티터 어쩌고저쩌고 세 개. 그다음에 수압 그리고 내부 분석해서 이것도 상품, 직원, 관리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합친 걸 뭐라 그래요? 이게 결국은 수압 분석이에요. 이게 수압 분석. 스왓 분석. 이거 몇 번씩 나온다 지금. 결국은 분석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배운 게 이제 자꾸 나오는 거니까 넘어가면 편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환경 분석은 뭐 이게 이제 포지셔닝이죠. 포지셔닝인데 표적 마케팅. 예. 세 번째가 포지셔닝. 예. 다시 요거. 비전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환경 분석은 이렇게 되고, 포지셔닝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먼저 세그멘테이션, 세그멘테이션
세그멘테이션. 이게 뭐냐면 자른다는 뜻이에요. 자른다는 뜻. 세그멘테이션이 뭐예요? 시장 세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시장 표적화. 그러니까 난 요 시장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딱 정하는 거고 이 표적화가 일어난 다음에 뭐가 돼요? 포지셔닝이 되는 거죠. 예, 포지셔닝. 내 제품은 그럼 여기다 넣을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마케팅 믹스. 이게 4P, 3P. 마케팅 믹스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실행 전술이 만들어진다. 예, 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포지셔닝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요 세 가지를 요 세 가지 STP,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시장 표적화가 타겟팅, 해서 요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시장 표적화. 그럼 ST, 그 다음에 포지셔닝,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이거를 포지셔닝. 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뭐라 그래요? 이 세 가지를 STP 전략이라고 그래요. STP 죄송합니다. STP 전략이라고 그러고요. 여기까지가 STP 전략이고 그 다음이 이제 마케팅 믹스예요. 네 번째가 마케팅 믹스라고 보시면 돼요. 믹스는 이제 실행 전술이에요. 아시겠죠? 마케팅 믹스 실행 전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뭐 또 세부적으로 다뤘는데 자 보세요. 마케팅 수압 분석에 대한 사례 이런 건 뭐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보고 넘어가시고 마케팅 믹스 이제 마케팅 믹스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마케팅 믹스는 이것도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그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포지셔닝이 정한 다음에 이제 제품을 구체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 구체화 시킬 때 마케팅 믹스 4P와 4P는 뭐뭐 있어? 예, 프로덕트, 제품. 소문자로 쓸게요, 그냥. 다 대문자네. 프로덕트 이렇게 하고 그다음 또 뭐 있어요? 프라이스 가격은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에 유통 어떤 채널을 통해서 판매할 거고 플레이스 어떤 채널을 통할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촉진 프로모션 전략 홍보는 어떻게 할 거고 이게 들어가야 되고요. 실행 전략이 아니라 제품 구체화예요, 이게 상품 구체화를 어떻게 보면 코피라고 표현하죠. 마케팅 믹스. 그 다음에 상품이 구체화됐으면 그걸 이제 어떻게 팔아야 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상품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다른 성상이나 기능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 3P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뭐예요? 채널이나 고객 구체화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게 3P입니다. 3P는 뭐예요? 먼저 프로세스 구체화. 그러니까는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다음 두 번째 피지컬 에비던스. 제품에 대한 근거. 예, 이런 거, 상품에 대한 근거. 그다음에 목표 고객, people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마케팅 믹스다 그럼 4P, 3P다 이렇게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7P에 이런 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7P에 속하는 것과 아닌 것은 이거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옵니다. 7P 그 중에서 4P에 속하지 않는 것 해놓고 3P 중에 하나를 넣을 수도 있고요. 7P에 속하지 않는 것 해놓고 이것 중에 엉뚱한 거 하나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꼭 파악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저희 나와 있는 것처럼 전략적 마케팅에서 포지셔닝의 다음 단계는 마케팅 믹스의 결정인데, 그렇죠? 포지셔닝을 한 다음엔
여기 포지셔닝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STP 전략 다음이 뭐예요? 이제 STP 전략이 뭔지도 아셔야 돼요. STP가 뭐죠? 세그멘테이션, 시장을 세분화하고, 타겟팅, 시장을 표적화하고, 그 다음에 포지셔닝을 하는 걸 STP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STP 전략이 수립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상품 구체화, 마케팅 믹스부터, 그리고 실행 전술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 실행 전술이 3P고요. 마케팅 믹스가 4P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P는, 4P는 이런 제품에 대한 거, 마케팅 믹스고요. 그리고 3P는 실행 전략이에요. 그래서 실행 전략과 그리고 4P, 상품 전략을 합쳐서 7P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케팅 믹스. 자, 그 중에서 이제 제품 하나하나 들어가네요. 4P 중에 하나, 제품. 제품은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 서비스의 유형과 특징을 파악해서 기재를 하고, 그리고 고객 분석을 통해서 파악된 고객의 진정한 요구사항, 니즈도 여기다 적어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제품에 대한 것, 시장에 대한 것, 그리고 경쟁 요소가 뭔지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 가격. 자, 가격은 전략이, 이런 전략이 있습니다. 가격은, 그다음에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면, 가격 전략은 고가, 저가 전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당연히 고가 전략은 처음에 진입할 때는 고가를 수립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도 고가 전략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대신에 저가 전략은 왜 세우죠?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죠. 이익이 극대화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가 전략은 어떻고, 요것도 적어 놓아야지. 고가, 저가, 그다음에 이익 극대화, 그다음에 매출 증대 전략에 대한 특징 이해. 아시겠죠? 가격 전략은 이 네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고가 전략은 어떻다? 가격 탄력성이 작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매출이 빨리 떨어지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이게 필수품들이 많은데, 그래서 가격에 대한 저항이 별로 없는 제품, 이런 것들은 고가 전략으로 가야죠. 그렇죠? 예. 작고 규모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제품. 그러니까 제품을 많이 산다 그래서 매출이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수익성이 확 올라가지 않는 제품은 무조건 고가로 가야 돼요. 그렇죠. 첨단 반도체 같은 거. 그다음에 이익 극대화, 그것도 넣어줘야지. 특징도 이해하고, 그리고 관련 대표 상품도 하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뭐 다 됐고요. 그래서 이익 극대화 전략은 규모의 효과에 비해 가격 탄력성이 낮은 제품. 그렇죠. 가격 탄력성이 낮은 제품은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가야 돼. 그래서 브랜드 중심의 소비 제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가 전략은 가격 탄력성이 커. 그러니까 가격이 낮으면 많이 사. 그리고 높아지면 안 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자동화 생산이 가능하다거나, 그래서 많이 생산할 수 있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 매출 증대 전략은 당연히 가격 탄력성에 비해서 규모의 효과가, 그렇죠. 규모의 경제가 되는 제품은 매출을 올리는, 그러니까 매출을 최대한 많이 올릴 수 있는 전략.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자동화가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자동화 전략,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유통. 유통이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이 제품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 판매할 것인가. 매체라는 거는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지고요. 그렇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지고, 만약에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또 세부적으로 이제 적어 드릴게요. 이런 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격 전략이 있고, 유통 전략. 유통 전략은 유통의 한번 경우의 수를 한번 볼까요? 크게 온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이 있는데, 그렇죠?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또 나눠지느냐? 오픈마켓, 자사몰, 내가 직접 하는 자사몰, 그 다음에 소셜, 또 SNS, 예, 그렇죠.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도 판매되잖아요. 블로그,
이런 게 다 뭐예요? 예, 매체입니다. 유통전략. 오프라인은 제일 진보적인 게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리고 체인점, 그죠? 오프라인은 체인점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체인점, 그 다음에 로드샵이 있을 수가 있고, 도매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뭐라 그러더라? 뭐 마트나 이런 데 있을 수가 있고, 슈퍼도 됐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 소매시장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도매로 할 건지, 소매로 할 건지, 아니면 또 오프라인은 뭐가 있어요? 예, 수출을 할 건지, 그죠? 아니면 특판을 할 건지, 이런 것들 쭉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유통도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촉진, 판매, 촉진, 프로모션, 홍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홍보, 프로모션, 판촉이라고 표현할게요. 판촉 전략은 또 있는 게 뭐예요? 판촉이랑 홍보는 광고를 어떻게 할 건지, 광고도 TV부터 시작해서 뭐 신문, 라디오, 요즘엔 어떻게 인터넷까지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촉진은 행사죠. 쿠폰, 뭐 할인 행사, 또 경품, 뭐 이런 거 많죠. 요즘에 많습니다. 촉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인적 판매, 또 뭐 방판 또는 인센티브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이 라디오, 뭐 신문, 기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판촉 전략 같은 경우에는 각 매체별 활용 가능한 전략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사례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마케팅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되게 중요하죠? 디지털 마케팅.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주는 뭐 8주차인데요. 8주차 교육 과정은 이렇게 해서 마케팅의 경영 활동과 그리고 마케팅 믹스, 뭐 마케팅 전략 수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특히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고 많으셨고요. 여하튼 저번 주하고 이번 주 또 그 시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하튼 뭐 지금 올려드리는 이 동영상 한 다다음 주까지는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테니까요. 빠지 말고 꼭 보시고 참여하시고 아마 내일이나 모레 또 다른 주 찾고 하나 더 올릴 거예요. 시간이 되시면 하여튼 계속 청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